자리가 그러니까 피고인 옆자리가 차관 자리입니다. 글로 들어가고 저는 그 반대쪽으로 제 자리 쪽에 가니까 누군가가 벌떡 일어나고 저한테 자리를 피해줬습니다.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때 회의 중이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입국본부장인지 교정본부장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정본부에서는 이런 말을 했던 것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출입국본부장에게는 아마 출입국본부는 뭔가 질문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내용을 알지는 못합니다. 예. 선후 관계는 기억이 안 나시지만 피고인 박성재가 출입국 본부는이라고 말하는 거 들으셨죠? 그거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. 당시 피고인 박성재가 회의 과정에서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비상계엄 선포나 포고령 발령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묻거나 자문을 구한 사실 있나요? 그거는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반대쪽에 가가지고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걸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사실 피고인이 하고 있는 얘기를 끊었습니다. 장관님 이게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? 그랬더니 저 피고인이 했던 얘기가 네 그래요. 제가 흉내도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. 죄송합니다만 네 그래요. 그래서 저도 할 말이 있죠. 저는 뭐 준비를 하고 갔으니까 장관님 저는 이게 만약에 계엄 관련 회의라 그러면 저는 이거 참석할 생각 전혀 없고요. 그리고 명령이나 일체 지시 같은 거 내려와도 따를 생각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저 오늘 그만두겠습니다. 나가서 사표 쓰겠습니다. 그렇게 하세요. 이게 답니다. 그리고 나서 전 나와서 바깥에 나와가지고 직원들한테 얘기하고 정확하게 좀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나와가지고 제가 거기 장관 그 부속실에 있는 비서관이 제가 조직범죄 대검 조직범죄과장 할 때 저희 계장이었습니다. 지금 서기관 승진해서 비서관 하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양반한테 오늘 제가 그만둘 날인 것 같네요. 그냥 여기까지인가 봅니다. 그냥 그만두고 집에 가야죠. 그러면서 그 용지 하나 달라고 했습니다. 용지 저 사직서 쓰게 용지 하나 달라고.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법무부 그 회의실에 비치하는 법무부 용지를 하나 줘가지고 거기다가 뭐 제가 사직서 쓰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날짜를 마지막에 적어야 되는데 오늘이 12월 3일이죠? 라고 물었더니 그 서기관이 아닙니다. 방금 전에 자정 지나서 4일 됐습니다. 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시계를 보니까 그 4일이 됐더라고요. 그리고 이 시계 바늘이 그 00시 09분 제가 바늘 모양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00시 09분을 가르치고 있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시간부터는 요 일과는 조금도 관련이 없다라는 걸 확실히 표시하고 싶었던 심정인 것 같습니다. 00시 09분이라고 적고 제 이름 적고 사직서 제출하고 한참 동안 악수를 했습니다. 뭐 거기는 직원들 몇 명 다 출근해 있었는데 악수하면서 아유 그래요 고생 많았습니다. 고생하시겠네요. 악수하고 돌아서려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.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. 그때까지 계속 안에서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뭐 계속 회의 중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문 열고 확 들어갔습니다. 그 들어갔더니 그때 또 누군가 그러니까 교정본부장인지 출입국본부장인지 누군지 뭐 말씀 안 드렸는데 어쨌든 그 순서는 기억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둘 중에 한 사람이랑 또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뭐 참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화가 나가지고 그냥 아니 저도 여야가 이런 식으로 극한 대립하고 이러는 거 동의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아무리 이런다고 해가지고 계엄이 뭡니까? 말이 됩니까? 그냥 문 쾅 닫아버리고 나와버렸습니다. 그랬더니 뭐 피고인 아시겠지만 그 대변인 그 노선균 대변인이 저를 막 쫓아 나오면서 저 감찰관님 이러면서 말렸고 제가 그 대변인한테 그냥 몇 마디 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이게 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기서 피고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. 예. 증인 그러면 피고인 박성재 이외에 다른 참석자가 발언하는 거 보셨나요? 다른 참석자가 발언하는 것은 저도 그거는 제가 보질 못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인과 교정본부장, 피고인과 출입국본부장 간에 무언가 대화를 하고 있었던 장면만 봤을 뿐입니다. 네,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. 저는 그때 당시에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그 피고인의 표정이라든가 그건 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피고인의 표정에 그렇게 하세요. 저는 뭐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는 뭐 그 피고인과 근무연이 없습니다. 17기시고 전 26기지만 근무연이 없습니다.
그 피고인이 후배들한테 화 잘 낸다는 얘기는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. 하지만은 저한테는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. 그런데 사실은 그날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화내는 거 보고 저 모습이 그 후배들이 당황했던 그 모습이구나. 뭐 이런 생각도 나름대로 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표정이나 이런 모습 저는 그때 당시에 네 그래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느낀 거는 모르겠습니다. 피고인이 어떤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야 감찰관이라는 친구가 지금 늦게 와가지고 지금 감 떨어지게 이게 뭐 무슨 얘기야? 뭐 이게 개헌 관련 회의가 뻔하지 이걸 거기서 이게 개헌 관련 회의입니까? 그런 걸 묻고 있어? 그리고 왜 내가 지금 이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말을 끊고 윗사람 말을 끊고 방해를 하는 거야? 이런 표정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뭐 그 감정은 뭐 어차피 제가 느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거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거든요. 하고 싶었던 얘기가 사실은 이게 개헌 관련 회의입니까? 라고 묻는 게 제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? 지금 이렇게 열띠게 회의를 하시는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겁니까? 만약의 경우에 제가 장관이었고 문제의식이 있었더라면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. 감찰관 늦게 와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? 나도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. 도대체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우리 한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논의를 해봅시다 라고 야라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었거든요. 그리고 나서 제가 화가 나서 문 열고 두 번째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5분 동안 어떻게 보면 제가 천천히 일부러 사직서를 썼는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일부러 오랫동안 악수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. 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. 계속 이 회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.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일종의 항의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런데 끝까지 거기서 한 사람도 안 나오잖아요. 한 사람도 제가 거기서까지 개헌 관련 회의니까 묻고 나왔으면 누군가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뭔가 웅성거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분명히 그 회의를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한 명도 못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제가 그래서 화가 나갖고 다시 문 열고 들어간 겁니다. 계속 이렇게 회의할 거냐고.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 상황에서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. 제가 어떻게 보면 후회되기도 합니다. 그 상황에서 계속 이런 회의 하실 거냐고. 이거는 적절치 않다고. 이게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.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한 게 제가 보기에는 장관한테 미안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. 그거 말고는 전 장관한테 미안한 거 하나도 없고요. 오히려 서운합니다. 제가 조서 말미에도 뭐라고 적었던 것 같은데 서운합니다. 그 자리에서 그 수많은 법무부 간부들한테 용산에서 딱 끊고 본인이 들어왔어야지 그걸 법무부까지 끌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모습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까? 저라면 창피해서라도 회의 주재 못합니다.